안녕하세요. 주식 타짜입니다. 어, 어제 이제 그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오늘 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급락을 할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엄청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살짝 그 음봉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양봉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계속 하락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신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신보다는 외국인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급등락이 좀 심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은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은 진짜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떨어집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면. 그런데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은 수급 상황을 보기 전에 해외 증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일본도 어느 정도 약세고, 홍콩도 약세, 그다음에 인도도 약세고, 이제 베트남하고 저희 대한민국만 어느 정도 뭐 약보합인데, 어제 보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오랜만에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급락했죠. 급락. 그래도 다행히 한국 증시는 급락을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개인이 계속 매도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에 지치고 뭐 짜증난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계속 손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도 이제 다 정리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개인이 지금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줬고, 외국인은 이제 한 달 정도 해서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다가 요 3일 5월 10일부터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매수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그 미중 협상 문제, 그리고 이제 대북 문제, 이 세 가지 이제 큰 악재를 보자면 이 세 가지가 그 악재로 항상 어떻게 그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는 저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할 생각이지만
지금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은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주가가 주가에 한번 선을 그어 보면, 자, 이게 최저점이죠.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기 전에 또 이만큼 빼버려요. 이만큼 급락이죠, 급락. 솔직히 급락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 좀 수익 났다, 이 정도에서 수익 나면 좀 팔아야겠다, 팔면은 그냥 급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칼이죠, 칼. 이때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계속 손절을 했던 그런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급락할 때는 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돈을 지키는 건데, 이제 개인들은 계속 손이 가죠. 뭐 새우깡도 아니고 계속 사요. 왜냐면 안 사고 있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일단 사놓고 봅니다. 그 분할 매수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거의 몰빵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게 최하수예요, 최하수. 고수는 일단 떨어질 때는 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닥이 지지가 되고 요렇게 올라갈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최대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 게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변곡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던 걸 멈추고 다시 우상향하고, 다시 여기서 하락을 하고 더 우상향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락하고 우상향, 하락하고 우상향, 올라가죠. 다시 하락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멈출 때 이런 양봉이, 이런 양봉이나 아니면 혹시 이런 어 밑에서 끌어올리는, 밑에서 주가를 밑으로 뺐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그 힘이 보이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가 마이너스 1% 정도 갔다가 다시 종가는 0.6%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와 차트에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은, 자,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찍죠.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다시 갔다가 쌍바닥을 찍어요. 그럼 여기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쌍바닥을 찍으면서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을 볼 때는 그 외국인의 수급에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올리는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자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물과 좋네요. 코스피는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코스닥은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선물을 연속 3일째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5월 3일날 10억, 1000억, 8천억이죠. 8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선물을. 그러면 그날은 다 떨어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기 전에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외국인의 그 수급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사야, 잘 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오늘 좀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매수한 건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많이 아실 거예요. LB세미콘. 뭐 이제 방탄 관련주기도 하고.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왜 여기서 샀나.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력이 끌어올렸어요. 이날이 작년 12월인데 매수세를 볼까요? 이걸 이제 끌어올린 세력은 기관,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있고요. 그때부터 쭉 끌어올리다가 고점을 찍고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주는데 지금 이게 볼린저 밴드 제가 이제 두껍게 칠한 거 있죠. 볼린저 밴드인데 여기서 중심선을 깨고 하단선까지 내려갔어요. 하한선. 예, 여기서는 대부분 지지를 하고 이게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상승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세력들이 이거를 계속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고점 뚫을 때까지 막 기다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공부용으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는 7,950원입니다. 7,950원. 아니, 7,950원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수익 주긴 한데, 이 하단선에 닿고 한번 상승이 나오면 다음 날도 어느 정도 시세를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니까 시세를 주면은 분할 매도를 하고 시세를 안 주고 만약 마이너스를 주면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10,000원까지 갔던 게 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대략 뭐 15%에서 20% 사이 뭐 이 정도에 물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최소한 10% 정도는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비해서 이 자리상으로 보면 좀 더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든다라는 이게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줄어들고 나서 다시 간다. 갈 가능성이 크다. 못 갈 수도 있어요. 주가는 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분할 매수
하고, 위로 가면 분할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종목 괜찮아요. 좋아요. 방탄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도 좋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째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도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매수를 할까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왜 매수를 하냐면, 그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돈을. 이 거래량들이 다 돈인데, 돈을 쓰면서 이걸 또 충분히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수익이 나는데 다 못 파니까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물량을 한 번에 여기서 다 팔면 하한가 가겠죠. 엄청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도 손해라고요. 손해 날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면서 다시 올리면서 팔 생각인 거예요. 세력들은. 그래서 이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주가는 더 많이 갈 수도 있다고요. 지금 연봉에서도 보면은 최고가죠. 최고가예요. 좀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렇게 지지가 나옴으로써 한번 최소 5%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종목은 우리손 FNG라는 종목인데, 보면 차트는 비슷해요. 보시면은 LB세미콘이 좀 더 조정이 길죠. 조정이 길고, 우리손 FNG도 거의 비슷하지만 조정이 좀 더 짧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물리기 좋은 게 한 이 정도 부근이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고점에서 항상 이렇게 매수를 해요. 근데 이러면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다고요. 왜냐면 개인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개인들의 습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매수도 안 하고 거의 몰빵으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면 이 세력들은 다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샀던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개미가 팔면 올라간다. 그리고 개미가 파는 자리는 거의 다 비슷해요. 내가 물려가지고 좀 오래 간다. 그리고 이 주가가 정말 심심하고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조정을 계속 주게 되면 개인들은 팝니다. 왜냐면 항상 급등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파니까 날라간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야 이거, 머큐리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 5G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미래의 먹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제가 이거를 이날부터 봤거든요. 4월 9일 이날 사가지고
조금씩 윗꼬리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했죠. 여기서 한 이 정도씩,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안 팔았어요. 왜냐면 제가 같이 전파 기지국으로 크게 한번 먹었었거든요. 한 두 번 먹었어요. 전파 기지국으로. 같은 섹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안 팔았는데 여기서 안 팔고 가져갔어요. 근데 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요.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그럼 여기 세력에 자금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터지긴 했지만 그 전 거래량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세력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여기서 심심하니까 이게 언제야?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냥 보합으로 손해도 안 보고 수익도 안 나고 그냥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바로 거의 상한가까지 가죠. 이날 너무 아까웠어요. 그때 한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갔는데 1차로 케미가 그렇더라고요. 케미가 내가 팔면은 급등하고 내가 사면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면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양봉 급등한 데서 사지 말고 조정을 주면 거래량 봐가면서 음봉에서 분할 매수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급등하기 전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라고 안 해요. 저는 그냥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괜찮으면은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데 그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저도 유튜브 올리면서 좀 종목을 고르는데 좀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이것도 올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한데 또 그중에 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그래도 만약에 사신다면 수익을 내야 저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을 신중하게 골라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신다고 해도 내가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있다면은 최소 3번을 나눠서 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음은 항상 느긋하게.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돈을 벌어요. 제가 이날 조금만 더 엉덩이가 무거웠다면 먹었겠죠. 최소 20% 이상은 먹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손 FNG도 보시면은 자 일단 수급을 한번 볼게요. 저는 원래 수급을 많이 봐요. 그래야 그 수급의 주체가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 2015년 우리손 FNG 같은 경우도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를 돌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고, 그래도 이 고점, 자, 개인들이 많이 물릴 수 있는 이 고점은 피했습니다. 이 고점을 피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한번 조정을 주었을 때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B 세미콘하고 뭐 비슷한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돌릴 때 조정을 주고 주가를 돌릴 때 같이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아남전자는 이게 저는 최대한 마이너스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마이너스에서 보시면은 이날도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가 다음날 7% 이상 나오고, 마이너스 3%, 또 7%, 오늘도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도, 근데 저는 이게 갈 줄 알았어요. 조정을 조금 여기서 주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힘이 아직은 약해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이 거래량을 지금 이 거래량을 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일단 손절을 하든지 분할 매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첫날보다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산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는 했어요. 지금 7% 나올 때도 정리하고 이때도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다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0% 이상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종목을 사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이 부근에서 좀 더 떨어지면 지금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 해 나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생각보다 세게 가진 않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돌릴 수 있다. 지금 오늘 거래량이 엄청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죠. 약한 조정. 그러면 이게 뭐 며칠 더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주가를 바로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개인들이 지금 끌어올리는 거라 그렇게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LB세미콘 말고 TI 역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고 조금 올랐다가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올랐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오르고 다시 조정을 줬다가 갑자기 올리고 거래량이 터졌죠. 그 다음에 조정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근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DI를 샀다는 건데, 지금
자기가 사놓고 계속 지금 개미들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거래량이 엄청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제 하락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가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리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은 거래량 터지면은 누구나 보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누구나 보죠. 그리고 그 와중에 가는 종목도 있고 더 세게 가는 종목도 있고 뭐 남성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남성 뭐 대창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냥 매수를 합니다. 다음날 또 가겠지. 어떤 뭐 근거도 없이. 근데 저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잘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많이 급등하는 종목에서 물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빠지지 않으면서 뭐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지가 돼요. 자,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는 지지가 되고, 자, 주가를 돌릴 때, 자, 여기서 돌리죠. 내리고, 여기서 다시 돌리고, 돌릴 때 이런, 양봉이 살짝 나옵니다. 이제 하락을 멈추겠다는 신호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돌릴 때 내가 봤다. 그러면은, 사면은 5% 정도 먹고, 최소한 10% 정도의 그 단기적으로 수익은 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이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자리죠. 그런데 좋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분할 매수 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약해요. 이 종목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시면은 자, 저항선이 다 있고, 근데 만약에 간다면 이 부근 6,600원, 6,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더 가겠죠.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0원 부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목표가를 정하고 손절가를 정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돌려줄 때 자,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줄 때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 고점에 맞고 떨어지고 다시 전 저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많아봤자 뭐 10%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뜨리면 얘네가 손해도 심해요. 얘네도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뭐 5에서 10% 정도 아니면 오늘부터 그냥 올라서 다시 10% 정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DI도 역시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매수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건 그냥 공부용으로 보는 거니까. 하지만 분명히 물려 있다. 지금 4월 29일이죠. 29일.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누군가는 이 주가를 사고 관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제가 5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역시 삼성이 1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차트 역시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영망치를 만들고 다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만 제대로 한다면 최소 10% 이상은 먹을 수 있어요. 최소 마이너스에서 막 그냥 사 나가도. 근데 개인들은 못 사요. 그렇게. 왜 못 사냐면 당장 급등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주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인데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에서 항상 개인들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 특히 외국인 뭐 기관은 시간과 돈에서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우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생과 뭐 지금 유치원생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따라가면 얘네들은 무조건 거의 그 조정을 주게 됩니다. 조정을. 왜냐하면 시간도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수익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한 달 정도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요. 주가를. 근데 주식을 매수해서 한 달 정도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듭니다. 뭐 길어야 1주, 2주. 그런데 이런 좀 확실한 종목을 가지고 내가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500만 원씩 그냥 마이너스 줄 때마다 뭐 매직 기간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잡고 수익률은 5에서 한 15% 정도 잡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금 넣는 것처럼. 그래서 단타는 저는 웬만하면 절대 안 칩니다.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조정을 좀 마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주가가 위로 또 다시 우상향하는 종목, 이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소중한 내 돈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할 생각이고요. 저는 제가 했던 종목들은 계속 한 번씩 그 결과를 보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일단 그 분할 매매 하는 법 하고 이제 마인드에 관해서 또 한번 올릴 생각이니까 잃지 않는 매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건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시는데 구독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고 같이 이제 수익을 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